안녕하십니까. 오늘 뭐 뜨거운 뉴스부터 하죠. 이석기 전 의원인가 전입니까? 지금 의원이죠. 아직 대법원 판결. 의원입니다. 네, 이석기 의원의 항소심 12년 연대 1심, 2심에서 지금 9년으로 떨어졌어요. 자격정지도 10년에서 1심 10년인데 7년으로 떨어졌어요. 감형된 거죠, 일단은. 줄어든 거죠. 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김경진 의원. 그래서 이제 항소심 판결 이유를 보면 일단 RO라고 하는 실체에 대해서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네. 이게 기시를 보면 검찰에서도 초기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왜 이게 그러면 이게 내란을 음모하고 내란을 준비할 정도의 체계적이고 어떤 조직적인 어떤 집합체였다면 그 현장에 참여했던 130명을 왜 다 기소를 못했느냐. 특히 그 사고 직후에 이제 그 이석기 입건 직후에 보면 국회의원 김재현 의원이라든지 또 누굽니까? 거기 수원 성남에 그 의원들 다 조사했는데 결국은 기소 못했지 않습니까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검찰 스스로도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집합제의 성격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는데 어쨌든 1심은 그 점하고 상관없이 내란 음모의 점에 대해서도 인정을 했는데 항소심에서는 조금 법리를 엄격하게 본 거죠. 그래서 내란 음모죄를 적용 안 한 겁니까? 네, 내란 음모는 무죄. 네. 그다음에 내란 선동, 그러니까 이석기라든지 중간에 기소된 피고인들이 거기에 참석한 130명을 향해서 선동했다. 예, 이러이러한 상황 되면 내란을 준비하도록 하자라고 선동을 한 점만은 유죄로 인정이 됐다. 그래서 이제 일부 무죄가 됐기 때문에 형량은 조금 깎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재판관이 예. 잘 봤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좀 엄격하게 정확하게 봤다고 봐야죠. 정확히 봤다고 네, 봐야 됩니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네. 우리 사회의 통합을 위해서 이제 4대 종단 지도자들이 조금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얼마 전에 내지 그것도 않았습니까? 문제가 굉장히 많았죠. 예,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어느 정도 감안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4대 종단에서 네. 네, 선처 원한 거. 사실은 이제 내란 음모와 내란 선동이라는 것이 그럼 뭐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네, 그런 국민이 국민들의 볼 땐 다 똑같아 보이는. 호기심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요. 일종의 내란 선동이라는 것은 뭔가의 어떤 구체적이고요, 물리적인 그런 의미의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음모의 단계.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면 이제 예비, 완전히 이제 그렇게 해서 실행까지 옮겨지면 이제 내란죄가 되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이제 선동이라는 것은 왜 우리가 흔히 이제 막 다수의 군중 앞에서 우리가 뭐 이렇게 했으면 되겠습니까? 어디로 갑시다! 라든지,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유태인의 그 무슨 히틀러가 이렇게 내 군중들을 상대로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하고, 이런 의미에서 보는 것이 사실 선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음모로 보십니까? 선동으로 보십니까? 저는 진혁의 지금 변호사. 이 이석기라는 그 의원이 했었던 행동을 구체적으로 어떤, 잘 자, 너는 뭘 모릅니까? 하고, 너는 뭘 하자. 이렇게까지 어떤 역할, 이런 부분까지는 아니라면 저는 이것은 선동으로 처음부터 기소되는 것은 저는 맞다고 네. 생각합니다. 김경진 변호사가 심에서 그렇게 된 것이죠. 같은 예, 근데 의견이네요. 사실은 음모죄와 선동죄는 똑같이 유기징역 그 단계 3년 이상이라는 것으로 형량 자체는 동일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래도 보다 구체적인 준비 단계까지 나갔다는 것은 즉 내란 음모라고 하기에는 그 선동에 대해서는 형량은 비록 하한선의 형량은 같지만 당연히 그 죄질에 대한 차이는 달리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점이 좀 인정이 돼서 12년에서 9년으로 감형된 것이죠. 그러니까 진영의 변호사는 2심 재판부가 현명하게 잘했다 이렇게 보시는 김경진 변호사 같은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현명하게 잘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의 판단은 전 유보입니다만 적어도 이 음모죄가 무죄가 나온 이상 선동죄를 인정한다고 해서 동일한 형량을 내릴 수는 없었다는 것이 법적인 판단인 것이죠. 네. 우리 정찬 저는 변호사. 그 재판부마다 생각을 달리할 수는 네, 다 그렇죠. 달리할 모든 수 재판. 있고 지금 사실 그 음모가 무죄가 나온 취지를 뭐 아직 판결 못 받아봤지만 주된 취지가 이제 RO의 실체, 소위 혁명 조직의 실체를 밝혀내지 못했으니 그 혁명 조직이 내란을 하려고 서로 짠 거 아니냐. 그게 이제 내란 음모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일선에서 수사를 해보면 이런 소위 혁명 조직의 실체를 밝혀낸다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점조직이기 때문에 자기 아래위만 알고 있지 옆으로는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런 경우에 이 사실상 반국가 단체인데 반국가 단체에 관한 국가보안법을 적용 못한 이유도 사실은 그 반국가 단체로 인정할 만한 그런 실체를 밝히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다만 강령이라든가 그런 거는 있지만 구체적인 조직도가 나온 것도 아니고 검찰이 수사를 잘못한 거네요. 잘못한 제대로 거라기보다는 못했다. 입증이 이제 그 1심은 힘들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봤고 2심은 좀 엄격하게 적용한 걸로 보이는데 결국 뭐 최종적인 거는 결국 입증의 정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정치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법원이라는 데는 이제 유죄냐 무죄냐만 가리는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 형량을 정도 가지고는 안 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것이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음모를 할 만한 그 아르한 조직이 인정된다. 그렇게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이거 파기해갖고 파기해야 된다. 내려보내면 내려보내서 다시 고법에서 다시 해라. 새로 재판해서 내란 네. 음모가 유죄로 그렇게 할수 인정되면 있겠네. 형이 또 올라갈 수가 있죠. 파기 완송할 수 있다. 그렇죠. 그걸 네. 이제 두고 봐야죠. 이건 또 기본적으로 이 정태훈 변호사님 의견에 좀 동의를 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게 1심이 맞느냐, 항소심이 맞느냐. 그러니까 각 변호사의 늘, 생각을 네, 듣는 거죠. 그렇게 본인들의 물어보신다면 저는 해설을 듣고 싶은 게 저는 아니고 본인의 개인적으로 생각. 네. 1심 판결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12년이 맞다.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12년이 맞다라기보다는 음모죄가 맞다, 정확히. 네, 음모죄가 맞다라기보다는요. 그러니까 정태환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2심,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음모죄가 무죄라고 한 거는 그러니까 판결문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제가 방금 기사를 보고 들어왔는데 입증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죄, 그러니까 입증이 확실히 이 정도면 됐다라고까지의 그 합리적인 그런 판단이 서지 않기 때문에 무죄로 한 것이지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말씀하셨지만 그 입증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법원마다 하는 다르다. 곳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조직을 실체적인 조직이 없다라고 하지만 사실 범죄 조직 같은 단체도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반국가 단체 만약에 맞다면 그 단체의 실체를 1심에서 보면은 뭐 지속적으로 만나왔고 거기에서의 발언을 보면은 이석기 의원이 뭐 호통을 친다든지 지시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러한 구체적인 조항들이 나와요. 근데 그 정도를 가지고 충분한 입증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럼 과연 솔직히 내란 음모죄를 어느 정도를 입증해야 이것이 유죄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이 정도의 입증도 안 되면 이것은 내란 음모죄는 사문화될 수밖에 없는 조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란 음모죄를 적용하는 게 맞다. 자, 정태훈 변호사 개인적으로는 여기는 다 선동죄가 맞다. 두 분은. 선동죄는 뭐 물론 맞고 아니요, 거기에 선동죄는 더해서 당연한 내란 거고. 음모. 당연한 예, 거고. 당연한 건데. 내란 음모죄, 하여튼 내란 음모죄보다는 선동죄가 당연하고 거기에 맞추는 게 맞다. 김경진 변호사 그렇게 자기 의견을 냈잖아요, 지금. 자, 근데 저는요. 발표할 겁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요. 지금 중요한 것은 1심과 2심 둘 다 지금 이 이석기 의원 측의 변호인들이나 또 본인은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1심에서의 징역 12년, 2심에서의 징역 9년. 과연 그럼 3년 깎인 게 1심이 맞냐, 2심이 맞냐 이런 논란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다 이석기 측에서 주장했었던 나는 이런 것 아니었다 무죄에 주장한 것에 대해서 사실 9년 굉장히 큰 중형입니다. 우리가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두 법원이 다 유죄를 판결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타당하냐의 문제를 할지 몰라도 3년 깎인 게 과연 어느 법원이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조금 저는 잘못된 방향이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요. 변호사로서 아까 지금 최단비 변호사처럼 자기 의견을 네. 나는 1심 형량이 맞다고 생각한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유보하겠다고 하셨죠. 그죠? 아니요. 음모라는 것에 대해서 보다 이것을 사실은 선동죄로 음모죄로 판단했다고 해서 누가 모르게 다 이거는 선동이지 음모가 아니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 경계가 아닙니다. 굉장히 모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본인 생각은.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음모가 어느 정도의 물리적인 또는 구체적인 내용의 계획까지 있어야 음모가 된다라는 것이 명확한 대법원 판결. 우리나라 내란죄는 지금까지 딱 한 번 판결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것을 음모로 판단하지 않은 2심 법원이 잘못됐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요. 선동이 맞다가 아니에요. 근데요, 저는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해설을 네. 듣고, 그러니까 해설은 이제 네 분이 다 해준 거고, 본인의 생각이, 본인이 재판장이라는.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음모로 판단하기에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음모로 생각하는 게 제가 충분하다. 한 얘기만 할게요. 여기는 선동죄로 아니, 하는 게 맞다. 음모건 선동이건 네. 사실은 국회의원이나 하는 작자가 저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저런 운동을 하는 게 정신 넉넉한 사람이에요. 뭐 대법원에서 유죄가 되든 무죄가 되든 뭐 내란 선동 부분도 심지어는 무슨 법리상의 이유로 가령 무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작자 이렇게 예. 쓰면 그 명예훼손 되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네.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명예훼손 그런 생각을 법률.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사실은 제대로 된 아니에요. 넉넉한 아닌데 사람이다. 네.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그건 우리 사회의 병리적 현상으로 당연히 적발돼서 처벌을 받아야 되고 우리 사회에서 격리되고 제거돼야 될 대상인데 이 사건의 수사의 단초가 실은 국정원에서 인지수사를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매번 나와서 얘기하지만 그 안에 있는 내부 조직원 한 명이 제보를 준 거죠. 제보를 하면서 네. 시작을 했어요. 네. 제보를 해서 그것도 국정원이 무슨 특별한 판결문에 나와요. 특별한 수사기법이 없으니까 녹음기 하나 달라 그래서 본인이 이 제보자가 국정원에서 녹음기 받아가지고 가서 녹음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국기를 흔들 정도의 내란 선동 사건을 국정원이 제보가 있어야만 수사가 시작이 되고, 그것도 그 제대로 된 어떤 과학수사 기법도 없어가지고 어떤 제보자 이 농기 들려보내서 거기서 증거 체증을 하게 하고, 그래서 법정에서 그렇게 체증한 것이 증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다툼이 되게 하고, 사실은 국정원 많이 반성해야 돼요. 아, 국정원이 국정원이 도대체 간첩이라든지 대한민국 사회의 어떤 국가 질서를 이게 위태롭게 하고 문란하게 할 만한 사람들을 잡을 능력이 있는지, 자기네들이 1년에 예산을 몇 조를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 정말로 많이 반성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네, 아주